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제2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수출 증가로 실적 개선이 가능할지 제가 지켜볼 수 있는 깨끗한 나라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트남 백판지 수출이 30%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한 종이의 원재료인 펄프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깨끗한 나라의 차트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아무래도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등 이런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출산 정책이라던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정책들도 유의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향후에도 긍정적인 전망들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실적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례를 제가 한솔 재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재지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호실적을 내면서 이렇게 재지 업계가 사양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깨끗한 나라가 호실적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테마성 움직임도 움직임이겠지만 향후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지지를 받는 모습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저출산 관련보다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백판지가 이렇게 50% 정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H1 사업부, 뭐 화장지, 물티슈, 생리대 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뭐 이런 것이라던가 이 유아용품에 좀 엮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따라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좀 전체적인 내용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렇게 매출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고, 당기순이익은 적자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실적을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바로 수출인데, 수출 같은 경우 좀 긍정적인 면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해 베트남의 백판지를요 30%나 많은 5만 7천여 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출 물량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자릿수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는데 2022년에 베트남 호치민 지사를 설립을 하고 구매처를 늘리면서 이렇게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베트남을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하늘 백판지 시장 규모가 약 34만 톤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44%가 한국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경쟁이 좀 심한 상황 속에서 수출량을 증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호치민 지사를 좀 설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출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긍정적인 실적들을 소폭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베트남의 대과의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판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저희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이렇게 종이의 원재료인 펄프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가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역대 최고가 대비 이렇게 80% 가까이 치솟으면서 백판지라던가 화장지 관련 종이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진이 좀 적게 남는 것도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가격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이 펄프 같은 경우에는 이 5월에 평균 가격이 톤당 860달러로 이렇게 전월 대비 4.88%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좀 악영향인 게 뭐냐라고 한다면 지난 4월에 이어서 두 달째 상승세이자 이 52주 최고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해 7월 이후에 7개월치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펄프하게 오르고 있고 저와 향후에는 어떠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미국, 중국, 유럽 등의 경기 호조로 인해서 이 펄프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국의 파업이나 사고 등으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최근에 핀란드의 최대 펄프 공장에서 화재가 터진 데다가 현지 제조 노조와 이 항만 노조 파업까지 전개되면서 이렇게 펄프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중동 분쟁, 여기에 따른 홍해의 물류 차질 수급에 대한 수급이 좀 꼬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펄프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향후에 깨끗한 나라의 호실적을 기대를 해보기 위해서는 이런 펄프 가격이 안정화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가 바로 이 핀란드의 최대 펄프 공장이 다시 재가동을 할 수 있을지 이런 포인트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물류 차집 수급이라던가 아니면 칠레에서 항만 노조 파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깨끗한 나라의 차트를 저와 함께 보시면요.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렇게 상승을 했던 원동력이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향후에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서 봤었던 한솔 제시와 마찬가지로 좀 실적이 뒷받침해 주면서 여기에 더해서 테마성 움직임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금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3.7% 정도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241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 라인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가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소폭 좀 차트를 크게 본다고 한다면은 상방 부분에서도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이 좀 거들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지켜봐 나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죠. 제가 펄프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원가 부담 등이 좀 리스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 펄프 가격이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테마성 움직임에 힘이 좀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가 있습니다.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1차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근대를 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깨끗한 나라의 수출 증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향후 어떤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